안녕하세요, 닥터성입니다. 이번에는 또 일반인들이 피부 관리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피부 관리를 위해서 어떤 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땀을 흘려라. 땀을 많이 흘리면 독소 물질이 배출돼서 건강한 피부로 가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건 다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땀을 흘린다고 몸에 독소 물질이 배출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땀을 많이 흘리면 마그네슘이나 철같이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빠져나가게 돼요. 두 번째,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젖산이라고 하는 락테이트, 락틱 액시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종의 아하바하 같이 각질을 벗겨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젖산이 피부에 많이 묻으면 어떻게 돼요? 미세한 각질 탈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각질이 떨어지게 되면 각질에 있는 색깔이 떨어져 나가니까 톤이 밝아졌다. 두 번째, 각질이 떨어져 나가니까 피부 결이 정리된 느낌을 받아서 피부 결이 좀 부드러워졌다. 이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피부가 좋아지네 라고 하는데 각질층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피부 장벽에 손상을 받은 거예요. 물론 건강한 사람들,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나 아주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각질 탈락을 통해서 각질의 턴오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더 건강한 피부로 가는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회복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이 돼서 이런 행동들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 회복력이 그 탈락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자꾸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망가졌다 회복됐다 망가졌다 회복됐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회복 능력을 상실해서 그 회복이 안 되는 상태가 되면 피부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이런 행동들이 어느 정도 용인되지만 나이가 들어서 회복력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할 때는 이런 행동 자체가 피부를 망가뜨리는 첫걸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나는 이런 운동을 하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땀이 날 때마다 마른 수건으로 얼굴을 톡톡 건드려가면서 닦아가면서 하면 그나마 덜 그렇지만 실제로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것을 할 때는 뭔가 주의를 요한다, 조심해야 된다. 피부 상태가 나쁜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드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얼굴에 기름을 쪽 빼면 여드름 안 나겠지. 그래서 비누로 뽀도독 소리가 나게 세안을 하면 그 기름이 쏙 빠지니까 여드름이 안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강알칼리성의 비누를 얼굴에 쓰게 되면 피부 장벽이 급속도로 손상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계속 망가지게 되고 그 망가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부에서는 뭔가 방어 기능을 계속 가동시키는데 그게 유분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피부 장벽을 임시 방편책으로 유분을 막 만들어서 대신 덮어놓는데 이것 때문에 피부가 더 뭔가 불편감을 느끼고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기고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알칼리의 비누를 얼굴에 뽀득 소리가 나게 세안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얼굴에 거품을 올렸다가 한 2-3분 후에 가볍게 세안을 해주시는 게 피부에 자극 없이 가장 좋은데, 이 약산성 세안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세정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면서도 얼굴에 트러블이나 모낭염이 자꾸 생긴다. 그럴 때는 세정 능력이 뛰어난 강알칼리 제품으로 세안을 하고 알칼리 상태가 피부에 오래 유지되지 않도록 약산성 세안제를 다시 한번 세안해 줌으로써 피부를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강알칼리 제품의 비누로 절대로 뽀독 소리가 나게 하면 안 된다. 이해되시겠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가정용 홈케어 중에서 MTS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했더니 모공이 좋아진다 막 이런 글도 있잖아요. 그럼 실제 그게 가능한가? 실제 가능할 수도 있어요. 보통 MTS 미세 바늘의 길이는 0.2에서 2.5mm까지 있는데 가정용으로 허가된 거는 0.5mm 이하예요. 하지만 0.5mm의 MTS도 볼을 시술할 때 피부를 누르면서 시술하면 0.7 정도, 0.6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죠. 0.5도 사실 그렇게 얕은 깊이는 아니에요. 이런 MTS를 하면 실제로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콜라겐 타입 3가 많이 증가될 수 있다. 섬유아세포들이 거기에 모여서 섬유아세포 배치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콜라겐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콜라겐들은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콜라겐에 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많이 생성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하는 말이에요. 보통 0.5mm 바늘로 얼굴을 세게 하고 붉어지거나 피가 나거나 그 염증이 계속 악화되거나 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혈관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그걸 즉시 잡아줄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악화되는 걸 지켜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런 가정용 홈케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 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나빠질 확률은 더 높은 거예요. 붉어졌다가 염증이 심해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으니까 나는 그런 모험 한번 해볼래. 그러면 나중에 병원 갈 생각을 반드시 한번 한 다음에 그런 모험을 하셔야 돼요. 건드려서 손해볼 것은 절대 금기다. 아시겠어요? 일반인 분들에게 피부를 위해서 피해야 될 것 하나를 꼽아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뭐예요? 자외선 피하기예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기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자외선 차단제는 일반적으로 250나노미터에서 350나노미터에 들어가는 빛이 피부에 손상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걸 피해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외선 지수는 뭐예요? UVB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걸 측정해서 나타낸 지수가 자외선 지수예요. 여름엔 그 수치가 많이 올라가죠. 우리가 자외선 지수를 보고 3, 4 정도일 때는 사실 좀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지만 5, 6 정도 넘어가는 보통 이상의 자외선 UVB가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피해야 돼요. UVB가 피부 암을 만드는 DNA 변성을 만들거든요.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듯이 자외선을 피하는 것도 피부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걸 가지고 A, B, C를 예방한다고 해요. 그 A가 뭐냐면 에이징,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요. B, 번, 피부 하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캔서, 피부 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게 되면 A, B, C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외선을 피하는 것은 피부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자외선에 절대 노출되지 않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일반인들이 피부 각질을 벗겨내는 필링 제제에 대한 어떤 위험성, 그런 조심성이 좀 부족하세요. 그런 걸 사용하면 무조건 좋아진다는 얘기만 듣기 때문에 나도 그냥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민한 피부, 그거랑 안 맞는 피부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화장품 같은 걸 샀을 때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기 턱 주변에 이렇게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일 정도까지 큰 불편한 게 안 나타나고 문제가 안 생긴다면 이 제품은 자기가 사용해도 되는 거죠. 보통 이런 데 턱 같은 데 테스트해 보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런 데는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도 눈에 크게 띄는 부분이 아니고 자외선에 노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테스트 부위를 이런 데 잡죠. 그리고 했는데 3일 정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 써볼 수 있는데, 이런 각질 제거 기능이 있는 제품들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부 장벽이 손상됐을 때 회복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필링 제제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공기가 잘 통하게 되니까, 그리고 모공 사이에 각질이 끼어 있는 것들이 제거가 되니까 공기가 안 통할 때 잘 사는 현기성 세균인 여드름균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상대적으로 좀 줄게 되죠. 그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이 크게 줄지 않는다? 이 사람은 여드름균이 아니고 다른 모낭염이거나 다른 피부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런 필링 제제를 사용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껴본 사람들은 계속 사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손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은 젊었을 때 필링 젤을 많이 써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가 좀 나빠지는 걸 인지하는 시점부터는 그 필링 제제의 사용 횟수를 현저히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쓰지 않고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피부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거 뭐라고요? 필링 제저. 함부로 쓰시면 피부는 어떻게 된다? 밑으로 내려간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영상은 일반인들이 피부 관리일 때 조심해야 될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에서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궁금한 게 있다면 네이버 카페 모두의 피부에 오셔서 궁금한 걸 다 남겨주세요. 안데까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